자,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나폴리 대 이제 우니온 베를린. 자, 우선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오시멘이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누수를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우선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챔스 조별리그 2위로 이제 본선 진출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결과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 라인업에 좀 힘을 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자, 이런 약간 나폴리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홈에서 3대0 패배를 당하면서 현재 지금 12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경기력 분위기 모두 지금 최악인 우니온 베를린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서 게다가 이제 지금 챔스까지 좀 병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 만한 그런 우니온 베를린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아무튼 네, 요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좀 간략하게 봤을 때 이제 나폴리가 좀 점유율을 더 우세하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니온 베를린이 지금 뭐 공수 방면에서 굉장히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제 하트7278님 에드벌룬 1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778님 에드블라 1개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네. 좀 모두 좋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니온 베를린이 좀 나폴리 홈에서 어느 정도 좀 전개를 하기는 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나폴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좀 득점을 좀 노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빌드업이 전혀 안 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경기에서도 좀 전개 면에서 기대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롱볼이나 좀 크로스와 같이 다소 좀 부정확한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빌드업이나 약간 좀 전개 면에서 네, 차이가 좀 큰 그런 양 팀이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네, 이건 그냥 네, 빌드업이라고만 하죠. 빌드업에서 좀 차이가 좀 큰 양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최근 지금 경기력 분위기 모두 나폴리가 우세하고, 그리고 이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최근 3, 4일 간격으로 이제 5경기 연속 경기로 좀 치렀다 보니까 피로 누적도 어느 정도 지금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그래도 나폴리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나폴리 사이드. 네, 이건 뭐 핸디로는 네, 마인스까지도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그리고 네, 2.5 기준은 네, 굳이 본다고 하면은 네, 오버사이드. 네, 이 정도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나폴리 승, 마인승의 2.5 기준 오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챔피언스 리그 경기. 소시에다드 대 이제 벤피카. 자, 우선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두 명이 지금 결장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벤피카의 좀 결장자가 많은 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두 팀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쯤에 이제 벤피카 홈에서 맞붙었었는데 그 경기에서는 벤피카가 홈인데도 불구하고 좀 소시에다드 페이스에 말려들면서 이제 1대 0으로 패배를 했어요. 네. 일단 뭐 점유율 면에서도 소시에다드가 벤피카에 비해서 많이 앞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소시에다드가 경기를 좀 주도를 하면서 굉장히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갔던 그런 좀 네, 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직전 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을 드렸고, 현재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별리그 꼴찌로 이제 챔피언스 리그 전패 중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벤피카 입장에서는 남은 경기에서 최대한 다 이겨야 어느 정도 지금 희망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이제 벤피카 입장에서는 지금 승리 말고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라인을 올려서 좀 적극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뭐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 뭐 플레이처럼 어느 정도 좀 수비에 안정감을 먼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플레이를 좀 전개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벤피카가 적극적으로 좀 공격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지금 어쩌다 한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어쩌다 한폴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은 네, 오늘 조합분이랑 추천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이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어쩌다 한폴님. 네, 지금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네,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네, 혹시나 안 오셨으면 저한테 따로 말씀 주시면 제가 확인 후 바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아무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벤피카가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이제 홈 소시에다드 상대로는 좀 득점이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홈에서 소시에다드는 좀 수비도 많이 안정적이고 그러면서도 좀 조직력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오히려 좀 벤피카가 좀 쉽게 뚫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소시에다드가 좀 역습 전개가 빠르고 좋다 보니까 되려 이제 벤피카가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다 보면은 좀 실점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현 상황에서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홈 소시에다드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제 레알 소시에다드 승. 네,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요거는 네, 햄무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2.5 기준은 네, 한번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벤피카가 좀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하면은 그래도 언더보다는 오바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배당 대비해서 한번 오바까지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시에다드랑 이제 벤피카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넨 대 이제 갈라타사라이. 자, 우선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네. 그리고 뭐 이제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은돔벨레 정도를 제외하고는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물론 뭐 이제 지금 결장 중인 은돔벨레 역시 이번 시즌 좀 부상으로 인해 거의 출전을 못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갈라타사라이 입장에서는 기존 라인업과 거의 뭐야 결장자가 없이 좀 네, 결장자가 없이 그냥 뭐 거의 풀라인업이다. 네, 요 정도로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도르트문트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네, 굉장히 좀 파괴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컵 경기를 제외하고는 지금 전승 중으로 굉장히 좀 좋은 그런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지금 공수 밸런스도 굉장히 지금 좋은 미넨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갈라타사라이 역시 이제 최근 이제 챔스에서 미넨한테 진 경기를 제외하고는 현재 지금 뭐 전승 중이고 그리고 자국 리그 내에서도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뭐 리그 내에서의 그런 성적만 봤을 때는 양 팀 다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직전 맞대결처럼 이번 경기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 팀 다 공격 전개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다음 뭐 이제 침투나 컵백이나 이런 약간 공격 패턴도 다양하면서도 그런 거를 좀 적재적소로 잘 좀 사용하는 그런 양 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첫 경기 때는 갈라타사라이도 이제 미넨 상대로 이제 좋은 경기력을 보였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체력적으로 좀 밀렸고 그리고 수비에서도 좀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지면서 미넨한테 이제 홈에서 3대1 패배를 당했어요. 네. 그렇죠. 자, 하지만 이번에는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갈라타사라이가 이제 홈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이번에는 갈라타사라이가 이제 원정에서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미넨은 지금 홈에서도 굉장히 좀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첫 경기 첫 맞대결보다 갈라타사라이가 더 고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승패를 봐야 된다면은 미넨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뭐 지금 미넨도 뭐 최근 기세가 굉장히 좀 좋고 그리고 공격 흐름도 좋고 여러 가지로 다 봤을 때는 그래도 홈에서 미넨이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바이에른 미넨 승 그리고 이제 1엔디 기준은 네, 마인스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3.5 기준은 네, 오버사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바이에른 뮌헨 승, 마인 승의 3.5 기준 오바. 자, 이렇게 이제 미넨이랑 이제 갈라타사라이 경기까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펜하겐 대 이제 맨유. 자, 우선 이제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이 윙어 1명이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카세미루가 결장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시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장 의심인 상황으로 네, 이번 경기에 좀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래도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완비사카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좀 주전 선수들이 하나씩 좀 돌아왔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느 정도 희소식이지 않나 네,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에 맨유 상대로 진 이후로 이제 3연승을 거두는 중으로 이제 상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맨시티와 뭐 뉴캐슬 상대로 연달아 이제 대패를 당하다가 이제 직전 풀런 상대로 이제 후반 막판에 극장골을 넣으면서 이제 간신히 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직전 경기에서도 뭐 이겼긴 했지만 지금 뭐 맨유 같은 경우에는 매 경기 지금 쉽게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만큼 매 경기마다 계속해서 좀 고전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력도 솔직히 지금 좋다고 보기는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2주 전에 양 팀이 맞붙었을 때는 맨유가 홈에서 이제 1대0 승리를 거뒀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맨유가 경기력이 좀 많이 앞서지도 못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후반 막판에 이제 코펜하겐한테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 동점으로 마무리가 될 뻔했죠.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코펜하겐이 이제 페널티킥을 좀 실축하면서 간신히 이제 맨유가 홈에서 이겼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약간 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홈에서 지금 맨유가 코펜하겐 상대로 이제 크게 앞서지도 못했는데 지금 원정에서 더더욱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일 거란 기대는 좀 없고, 그리고 최근 이제 맨유의 경기력도 지금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좀 고전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이 경기는 뭐 코펜하겐이 홈에서 비등한 경기를 좀 치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 경기는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이거는 코펜하겐 사이드 프랜슨, 그리고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네, 요 정도로만 한번 네,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코펜하겐 프랜슨의 이제 무승부 보는 경기. 자,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대 이제 브라가. 자, 우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아메니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벨링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지금 네, 출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일단 어깨 쪽에 좀 경미한 부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벨링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좀 결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벨링엄의 약간 좀 출전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나 네, 생각을 해보고, 우선 이제 홈팀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이제 흐름이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직전 경기 이제 라유 상대로는 홈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좀 다소 아쉬운 결과를 냈어요. 네. 뭐 여전히 뭐 이제 공격에서 계속해서 좀 득점 기회를 만들었지만 빈번히 좀 막히면서 결국에는 좀 득점 없이 끝나게 되었죠. 자, 이런 약간 레알 마드리드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자국 리그 내에서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현재 3경기 1승 2패로 지금 3위에 위치해 있으면서 다소 좀 약간 부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네요. 자, 우선 이제 2주 전에 브라가 홈에서 양 팀이 맞붙었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2대1로 승리하긴 했지만 경기력 면에서는 브라가가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러면서 나름 브라가 입장에서는 좀 대등하게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만큼 이제 브라가도 이제 홈에서 좀 조직력이 좋고 이제 밸런스가 잘 갖춰진 좀 팀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레알 마드리드한테 좀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네. 자, 다만 이제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좀 최근 멀티 실점 이상이 많을 정도로 이제 수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 경기보다 좀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좀 수비에서 더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일단 뭐 홈에 비해 이제 원정에서의 지금 수비는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브라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점은 좀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 그래도 일단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홈팀인 레알 마드리드가 더 유리한 거는 맞긴 하지만 현재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챔스 1위가 좀 많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어느 정도 주전들을 좀 관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브라가가 지금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직접 맞대결을 봤을 때는 좀 크게 밀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약간 이런 점들을 또 고려했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의 그런 승 배당은 좀 크게 메리트가 없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브라가 솔직히 그렇게 좀 만만한 팀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1.1대 그런 레알 마드리드 승은 그렇게 크게 좀 메리트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브라가 2.5 프랜승, 네, 요걸 한번 보고, 그리고 기준점 대비 3.5 기준 한번 네, 오버 한번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뭐 레알 마드리드는 일단 뭐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 벨링엄의 그런 출전 유무도 아직 지금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는 좀 레알 마드리드 승보다는 브라가 2.5 프랜승이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이제 브라가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호벤 대 이제 랑스. 자, 우선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지금 네. 그리고 이제 노아랭이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자, 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아약스 상대로 5득점, 이제 헤라클레스 상대로 뭐 6득점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좀 물오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뭐 호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기동성도 좋고, 그리고 침투나 측면에서의 그런 공격이 좋으면서 지금 연계 플레이 또한 좀 뛰어나다 보니까 지금 에레디비시 안에서는 굉장히 지금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죠. 네. 아무튼 이런 호벤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랑스도 지금 최근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랑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비 밸런스가 좋아요. 네. 최근 좀 수비 밸런스가 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풀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네요.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호벤이 좀 더 점유율이 좀 우세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스타일대로 홈에서 좀 템포를 올려 좀 빠르게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랑스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적으로 플레이 하다가 또 역습을 통해 어느 정도 득점 기회를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호벤이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물론 뭐 지금 호벤이 에레디비시 안에서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에레디비시 팀들은 대체적으로 수비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만큼 좀 호벤의 공격이 더 부각되는 면도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이번 상대는 랑스인데 지금 랑스가 리강 내에서도 이제 수비가 좋은 팀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전 이제 양 팀의 맞대결처럼 호벤이 좀 랑스 수비를 뚫기 좀 다소 어려울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아, 죄송합니다. 혀가 꼬여가지고. 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랑스의 이런 수비진들도 좀 발이 빠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호벤의 공격수들이 좀 쉽게 뚫지 못할 그런 경우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했을 때
호벤의 공격이 이제 리그와는 달리 좀 막힐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러다 보면은 좀 다소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요거는 그래도 이제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고배당 잡이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제 호벤 햄무 안 그러면은 이제 무승부, 그리고 안 그러면 이제 2.5 기준으로 이제 언더사이드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뭐 이제 최근 약간 좀 랑스가 뭐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호벤이 만약에 이긴다고 해도 대승보다는 좀 햄무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거는 뭐 무승부로도 흘러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승패보다는 고배당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햄무와 무, 안 그리고 2.5 기준은 네, 한번 언더 도전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PSV와 랑스 경기가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아스날 대 이제 세비야. 자, 우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스와 지금 파티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웨데고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장 의심이 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선수들이 지금 결장 중인 그런 아스날이라 볼 수가 있고,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모스 정도가 지금 결장 중인 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금 컵 경기 포함해서 원정 경기를 지금 연달아 치렀지만 연패를 하면서 지금 최근 분위기는 다소 좋지 못해요. 일단 뭐 웨스트햄 상대로 이제 3대1 패배, 그리고 이제 뉴캐슬 상대로 이제 1대0 패배를 당하면서 현재 좀 분위기가 처진 그런 아스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셀타비고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 7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7경기 중에서 5경기가 무승부일 정도로 최근에 좀 무승부가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아스날이 좀 홈이다 보니 템포 조절하며 이제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봐요. 자, 하지만 지금 최근 아스날의 경기력을 봤을 때 네, 과연 이제 세비야 상대로 좀 계속해서 좀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지는 약간 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세필드전을 제외하고는 뭐 압도적으로 이제 이겼던 경기가 없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흐름을 내준 경우도 좀 많았기 때문에 현재 아스날 경기력을 믿기는 좀 약간 힘들지 않나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비야가 솔직히 뭐 만만한 상대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좀 생각보다 뭐 아스날이 뭐 완전히 우세하다, 네, 이렇게 보기는 좀 많이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수스에 이어서 이제 만약 웨데고르까지 결정을 하게 되면은 아스날 입장에서도 더더욱 좀 공격에서 답답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가 뭐 아스날이 이긴다고 해도 좀 대승보다는 한 점 차 정도의 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뭐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경기는 만약에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아스날 승. 자, 하지만 이거는 마인 승보다는 한번 네,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 그리고 이거는 막 2.5 기준은 네, 배당 대비했을 때 한번 언더 도전해보는 경기. 네, 이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스날 승, 고배당으로 햄무,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이제 아스날이랑 이제 세비야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챔스 경기 잘츠부르크 대 이제 인터밀란. 자, 우선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좀 간략하게나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다시 이제 연이어 좀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를 좀 다시 끌어올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자국 리그 내에서는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약간 잘츠부르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4연승 중으로 지금 상승을 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세리에 A 내에서는 좀 경기력이 가장 좋은 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현재 뭐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수 밸런스도 좋고, 그리고 경기 운영도 굉장히 좀 잘하는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네요.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양 팀 다 좀 측면에서의 그런 공격 전개가 좋기 때문에 좀 공격을 할 때는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인터밀란이 이제 원정이긴 해도 좀 템포를 조절하면서 좀 경기를 좀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주도권은 인터밀란이 좀 가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면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거의 홈 원정 상관없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약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약간 좀 한 가지 좀 더 봐야 할 게, 지금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보다 원정에서의 그런 수비가 더 안정적이고 실점이 적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인터밀란은 최근 홈보다 원정에서의 수비력이 더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뭐 공격이 살아나고 있는 잘츠부르크라고 해도 좀 쉽게 인터밀란의 수비를 좀 뚫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좀 인터밀란이 흐름을 좀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그런 식으로 만약에 또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되면은 좀 다득점보다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그리고 어느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언더사이드를 보고, 그래도 뭐 이제 승패를 많이 본다고 하면은 뭐 원정이긴 해도 그래도 인터밀란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인터밀란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 그리고 2.5 기준으로 이건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아침 몇 경기만 보고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첫 번째 멜버른 시티 대 이제 부리람 유나이티드, 요거는 이제 멜버른 시티 승. 그리고 어노바 같은 경우는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그 다음 이제 포항 대 이제 우라와, 요거는 그냥 승패보다는 고배당으로 포항 햄무나 그리고 무승부, 그리고 이제 어노바 같은 경우는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후 대 이제 저장 프로, 요거는 이제 저장 프로 프랜슨, 그리고 어노바는 언더사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콕 유나이티드 대 이제 키치 같은 경우는 요거는 뭐 배당 대비했을 때 한번 키치 프랜슨 한번 도전해 보거나 3.5라고 해도 한번 오버 한번 도전해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도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